네, 저번 시간에 이어서 239페이지 그 한정 승인과 그 포기, 상속 포기인데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그럼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한정 승인은 플러스 계산에서 받는 거고 상속 포기는 아예 안 받는 건데, 자 보세요. 교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을 포기하면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인이 되므로 그에게 상속 채무가 생겨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죠? 자, 뭐냐면은 지금 상속의 순서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직계 비속, 그 다음에 배우자가 공동 상속이 되고, 그죠? 직계 비속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직계 존속, 그 다음에 배우자가 공동으로 되죠. 그것도 없으면 어떻게 형제자매, 그 다음에 뭐 반계가 쭉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상속 포기를 한다고 하면, 자 보세요. 이 어머니도 상속 포기를 하고요. 가정을 아들도 상속 포기를 하고 딸도 상속 포기를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아니 이 아들이 또 이제 그 결혼을 해서 여기도 아들이 또 있는 거예요. 손자가 있는 거예요. 손자가. 그죠? 손자가. 그죠? 손자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상속 순위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직계 비속과 배우자죠. 그죠? 직계 비속인데 포기했죠. 포기했죠. 그럼 어디죠? 손자한테 내려가요. 손자한테. 그죠? 그리고 동순이는 또 배우자랑 같이 보는데 배우자는 포기했죠. 그러면 손자한테 다 가는 거예요. 만약 이 상황이면 손자한테만 마이너스 350이 가는 거예요. 마이너스 350. 부담이 엄청 크죠? 그러니까 이게 상속 포기의 맹점이에요. 상속 포기에. 상속 포기는 이렇게 되려면은 이 손자까지 아니면은 여기에 이제 직계 존속이 있다면 존속까지 다 포기를 해야 돼. 포기를. 그래야지만 그 효과가 오롯이 가는 거지. 이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어른들만 이렇게 이제 배우자와 요 가족, 아들, 딸 정도만 하게 되면은 다른 생각지 못한 또 문제점이 이렇게 발생하게 돼요. 그에 반해서 한정 승인은 이런 상태라고 하더라도 내가 받는 플러스 재산 범위 안에서 마이너스 재산, 소급 계산을 받아들이는 거기 때문에 손자한테 아니면은 직계 존속한테 상속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런 케이스인 경우에는 뭐 재료의 장단점이 있긴 하지만 가능하면은 한정 승인을 하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거죠. 이런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한정 승인이라고 하는 승인과 포기에 대해서 잠깐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진도 유언에서 보도록 합시다. 239페이지 유언. 유언이란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 법률 효과를 발생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다. 그러니까 단독행위라는 건 행위가요. 민법에서 보면 이제 혼자 하는 단독행위가 있고 쌍방행위가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있어요. 이걸 보면은 이거 예를 들어서 계약, 부동산 계약을 한다, 물건을 사는 계약한다. 그렇게 할 때는 나의 의사 표시를 하고 상대방이 수락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 되죠. 서로의 의사가 이렇게 합치를 해야지만이 이게 어떤 이 법률행위 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은 쌍방행위라고 하는 거고요. 단독행위는 나 혼자 이렇게 의사 표시를 해도 법률 효과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나 혼자 해도. 근데 여기 대표적인 유언이죠. 유언이에요. 유언인데 단독행위 중에서는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가 있고 또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유언 같은 경우에 이건 좀 디테일한 얘기가 제가 설명을 생략하고, 유언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이 없어도, 즉 뭐 아들, 내가 만약에 그,
이런 상황에서 이 아버지가 이제 유언장을 미리 작성을 하는 거예요. 작성을 하는데 유언이라는 거는 이제 이 사람이 사망했을 때 어떤 법률 관계를 정리를 하겠다, 본인의 의사가 이렇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잖아요. 그걸 갖다가 꼭 배우자나 자녀를 앞에 앉혀놓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건요. 상대방이 굳이 있지 않아도 유언의 어떤 요식행위와 어떤 요건을 만족만 시키면 법률 효과는 발생한다는 거거든요. 그게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라고 해요. 이런 말들은 다 이제 민법상 용어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의미다라고만 이제 가볍게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고, 어찌됐건 단독행위이다. 그 다음에 양가로 1번 유언의 법적 성질. 유언은 요식행위이다. 어떤 형식에 맞게 해야 돼. 형식에. 그러니까 계약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계약 당사자한테 계약을 쌍방이잖아요. 쌍방. 어떤 자유의사에 의해서 계약 형식은 어떤 거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두 사람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부동산 계약을 매매 계약을 한다고 하면은 팔고자 하는 사람과 사고자 하는 사람 간에 어떤 의사가 충분히 반영만 된다면 그 형식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상관이 없지만 이 유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게 이제 그 파급력도 크고, 그리고 이렇게 나머지 상속인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게 정말 유언을 한 건지 안 한 건지부터 진위 여부부터 논란이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 요건에 맞는 행위를 해야지만이 정말 유언을 했구나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식행위를 반드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유언은 요식행위이다. 두 번째, 유언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다. 유언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이다. 세 번째, 유언은 유언자가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왜? 유언은 살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내 의사표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내 의사표시고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잖아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내가 오늘 유언을 했는데 좀 지나서 생각해보니까 생각을 바꾼 거예요. 이거 좀 달리 해볼까? 얼마든지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잠깐 철회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철회, 취소하고는 좀 다르죠. 철회는 완전히 이제 그 효과가 없는 거예요. 법률 효과가 아예 발생하지 않게끔 하는 거고, 취소는 소급해서 이제 효과가 없게끔 하는 거고, 무효는 아예 처음부터 그냥 아무것도 효과가 없는 거고,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철회.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사후행위이다. 그죠? 사후행위이다. 유언은 이제 당장 유언을 했다고 해서 법률에 어떤 효과가 발생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내가 죽고 나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거를 적어놓은 거거든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유언이라는 행동은 지금 내가 살아서 하고 있지만 그 효과는 죽고 나서 사망 시점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사후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자는 죽을 사자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럼 유언의 방식은 자필 증서, 녹음, 그 다음에 공정 증서, 비밀 증서, 구두 증서, 이렇게 5가지 이렇게 돼 있어요.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자필 증서는 스스로 자자예요. 스스로 이제 써서 하는 걸 갖다가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그 전체 문장과 연, 월일, 주소, 성명을 자필하고 스스로 쓰고 날이 도장을 찍어야 한다. 반드시 인감도장 찍어야 됩니다. 인감증명서 반드시 첨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녹음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성명, 연월일을 구술하고 입으로 얘기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은 한 명이 돼도 되고요. 뭐 복수가 돼도 됩니다.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한 그 성명을 구술해야 된다. 즉 녹음을 이렇게 어떤 A라는 사람 이분이 A라고 했을 때 녹음을 하잖아요. 그러면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날 몇시 뭐 이렇게 또 어떤 유언의 취지로서 쭉 얘기를 할 거고 근데 이제 녹음 테이프로만 얘기를 하면은 이 사람이 뭐 누구한테 협박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누구한테 속았거나 아니면 약간 좀 이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라면은 합리적이지 않을 때 정상적이지 않을 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를 예방하고 하기 위해서 증인이 필요합니다. 증인이. 그래서 증인이 옆에서 이렇게 하는 걸 보고 나는 이거고 몇 날 며칠 때 들었다. 그리고 이게 정확하다 맞다는 걸 거기다가 녹음 테이프에 녹음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녹음을 위한 방법이라는 건요. 그 다음에 3번 240회 공정증서에 대한 유언. 공정증서라는 거는 줄여서 공증이라고 합니다. 공증.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술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날인한다. 이 아까 녹음하고 비슷하지만 이때는 2명이죠. 공증인하는 사람이 2명. 그다음에 4번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증서를 엄봉 날인. 그러니까 열리지 않게 잘 이렇게 풀칠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잘 풀칠하고 거기다가 날인을 한 거죠. 어떻게 무슨 말씀이냐면 만약에 유언을 하고요, 그죠? 이렇게 증서로서 글자로서 하고 나서 이렇게 이제 붙일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이렇게 붙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다 이제 날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날을 이렇게 한 개를 찍던, 3개를 찍던, 여러 개를 찍던 이렇게 날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이제 봉투가 돼 있으면 이런 데 이렇게 다 찍어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칼로 이렇게 한 다음에 다시 붙여서 칼로 이렇게 베어낸 다음에 안에 있는 내용물을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다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렇게 테이프에 바르면 이렇게 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엄봉 날인이 되는 거예요.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후 증서를 엄봉 날인하여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공서 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날인한다. 하시고 그다음에 5번 구수증서. 구수라는 거는 말로 한 거를 받아 적는다는 거예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이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날인해야 된다. 이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은 질병, 기타 급박한 사유로 전에 있는 1, 2, 3, 4번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인정이 된다. 그렇고요. 증인, 지금 증인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증인이 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은 1, 2, 3번 미성년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안 되고 그 다음에 3번 양가로 3번 유언의 철회, 임의 철회, 법정 철회 이런 게 있고요. 임의 철회는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다. 법정 철회는 다음에 어떤 경우가 있으면은 철회하게 된다. 유언의 무효 취소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241페이지 유증과 사인증여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가로 1번 유증. 유증이란 상대방이 없는 단독 행위인 유언에 의한 재산을 무상 증여하는 것을 말한다. 맨 밑에 줄. 상속 재산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유증하는 경우이지만 반드시 상속 재산에 관하여만 유증하는 것은 아니며 적극 재산뿐만 아니라 유언으로 채무를 면제시키는 것도 포함된다. 양가로 2번 사인증여. 사인증여란 증여자의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일종의 정지 조건부 증여를 말한다. 즉, 사인증여란 자연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사후의 재산을 무상증여하는 것을 말하며 수증자의 승낙이 필요하다. 그래서 밑에 박스 보시면 이제 유증하고 사인증여
그다음에 살아생전이라는 생전 중에 이렇게 비교하는 표가 이렇게 있거든요. 이거 좀 표를 보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표를 한번 보시고 이해를 하시고요. 사인증에서 지금 정기조건부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정기조건부. 정기조건부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일단 효력은 정지돼 있고 효력은 정지되어 있으나 조건이 충족이 되면은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시면 여기 사인증이라고 그랬죠. 다시 저기 읽어보면은 사망으로 효력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사망으로. 그럼 사망하기 전까지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일단은 효력이 정지되어 있죠. 그죠? 정지 조건이 돼 있고 만약에 조건이 충족이 되면 사망이라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면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 이걸 정지 조건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반대가 되는 게 정지 해제 조건부라는 게 또 있어요. 해제 조건부라고. 정지 조건부, 해제 조건부가 있는데 그건 이제 민법에 나오기 때문에 그건 좀 다음에 기획서 설명을 드리고 일단 여기서는 아직 사망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사인증이라는 아직 사망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다가 사망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 정지조건부라는 용어는요. 일반 용어가 아니라 법률 용어예요. 법률 용어요. 그 다음에 242페이지 양가로 3번 수유자 한번 읽어보시고 그럼 여기까지 하고요. 그럼 잠깐 쉬었다가 지금 여기까지 한 거는 이제 일반적인 그 민법 얘기입니다. 민법 얘기고요. 그 다음에 243페이지부터는 세법에서 이렇게 정하는 여러 가지 상속세에 관한 거고요. 여기서부터가 진정한 세법이기 때문에 잠시 좀 쉬었다가 또 나머지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